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지방분권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각 기관은 분권형 개원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언을 계기로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의 공동으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이 전북에서 겨우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된 균형발전기금이 쥐꼬리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기금 조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이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북에서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겨우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다른 시군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상생발전 규모는 3조 원으로 전북에만 2013년부터 약 170억 원, 2017년 현재 111억 원의 규모가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생발전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기금으로서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어 황 의원은 혁신도시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금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취지를 살리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금조차도 전국에서는 최초라는 사실의 의미를 저는 두고 싶고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해서 그나마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8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3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종로구의 주요 정책 현안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의 자치구 현장 방문은 이번이 13번째로 앞서 서초구와 동작구, 중구에서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지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창신동 쪽방상담소, 낙산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입니다. 이날 박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나로 묶기 위해 관련 복지, 시민단체들이 결합한 광주복지연대가 창립을 기념하며 광주복지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시민, 사회복지사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광주복지연대 창립대회 및 광주복지대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행사의 일부 창립대회는 창립선언문 및 결의문 낭독과 함께 지방선거 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연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복지연대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협치 광주복지가 되도록 앞으로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2부 대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제2회 세계과학문화포럼이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카이스트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과학정상회의의 대전선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된 뒤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및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부제인 새로운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공 진로 탐색, 글로벌 강연, 테드 강연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강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연단에 섭니다. 울산광역시가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채택된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시민홀에서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선해양산업 미래연구 방향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한순홍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는 미래 조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계 조선시장의 수요 예측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광화문 광장 1.5배 규모의 공원이 생깁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 강화 및 교육을 확대하고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산불에서 보듯이 기상이변, 도시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난 23일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력 방안 안건으로는 산불 취약 지역 내 담수지 설치와 산불 재난 정책 협의체 구성, 산불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력 보강 등입니다. 먼저 대규모 산림 지역에 담수지가 적어 산불 진화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수지 추가 설치 또는 기존 사방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